자, 오늘은 제2업체 소장님께서 문의를 주신 부분 가지고요.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일단 권리 분석상의 문의인데요. 현재 물건, 지금 보고 계시는 여기 다가구네요. 구미에 있는 다가구인데 요거를 이제 직거래로 하고 싶다. 요럴 때 이제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부분에 대한 부분 하고요. 그 다음에 NPL 대부법인으로 이게 넘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문의입니다. 제가 좀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자, 개인정보 보호를 빼고 자, 그리고 임차인의 보증금, 만약에 이게 근저당을 매입한다라고 하면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 부분은 어떻게 되느냐? 그 질문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직거래가 이제 가능하냐 했을 때는 뭐 압류 부분은 어떻게 되냐? 그 문의입니다. 아마 이 다가구 분석하시는 분들, 권리 분석 이런 거 좀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이라든지 또 NPL을 같이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채권자가 대부로 돼 있으면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금융권에서 대부범위로 넘어간 겁니다. 근저당권이 넘어갔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간혹 보면 새마을금고의 근저당권이 대부법인으로 넘어가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거는 NPL로 넘어갔다기보다는 유동화가 됐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 외에는 대부분 그 전에 금융권이었는데 대부법인으로 됐다 하면 NPL로 넘어갔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빠릅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이제 지난 얘기지만 이 물건은 즉 다시 말해서 채권자가 즉 금융권이 NPL 대부로 근저당권을 이전할 수 있었던 상황이기에 여러분들 중에 매수자가 매칭이 됐다면 매입을 할 수가 있었겠죠. 자, 그리고 내려보시게 되면 저에게 임차인 부분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 다가구의 임차인 같은 경우는 빨간 거 있는 거 있잖아요. 빨간 거 있는 거는 이제 금액만 빼시면 되고 나머지는 크게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최우선 변제금 뭐 이런 거 빼가고 안 빼가고 요거는 입찰하실 분은 그러니까 낙찰자는 인수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신경 쓰실 필요가 없겠죠. 그죠? 만약에 근저당권을 매입한다라고 하면 최우선 변제 요건이 되는지 보고 보증금이 이제 선순위로 1순위 근저당권자보다 먼저 빠지기 때문에 그걸 계산해야 되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대리입찰이나 낙찰의 명도를 이제 보시는 분들은 대항력이 있는지 없는지 요것만 보시면 되겠죠. 그죠? 없으면 뭐 큰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다만 여기서 추정할 수 있는 게 최우선 변제 대상이 되는 경우는 비교적 명도가 용이합니다. 내가 한 푼도 못 받아가는 사람은 괜히 이사비 달라고 뭐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최우선 변제 대상이면서 보증금을 받아갈 수 있는 사람이 이제 명도를 할 때는 상당히 쉬워요. 낙찰자의 이제 명도 확인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원활하게 명도가 됩니다. 그런 것들을 좀 가늠을 해보실 수가 있죠. 만약에 최우선 변제 대상이 아니고 대항력도 없으면서 보증금이 뭐 이렇게 좀 높다. 뭐 그런 분들은 이제 못 받을 가능성이 크잖아요. 한 푼도 못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으면 명도가 조금 더 어려울 수 있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뭐 이것저것 떠나서 대항력 자체가 없다는 것은 뭐 인도명령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적절히 협의하면 다 내보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경매 등기 이후에 주거의 전입 뭐 요런 사람들은 돈을 못 받아가겠죠. 그죠? 그 다음에 전입이 안 돼 있는 요런 사람들은 또 못 받아가겠죠. 금액이 안 크니까 명도 저항이 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물건은 전체적으로 보면 최우선 변제 대상인 임차인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 천 몇백씩 받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낙찰자한테 굽신굽신 해야 본인들이 배당을 받아갈 수 있는 거죠. 최우선 변제 이 금액이라도 보증금이라도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게 NPL을 매입을 한다 하더라도 최우선 변제 대상은 그대로 그냥 받아가는 거고요. NPL을 매입했을 때는 당연히 변제 대상 금액을 계산을 해봐야 되죠. NPL로 매입 안 하고 그냥 입찰하시는 분은 아예 신경 쓸 필요 없고 지들끼리 나눠 갖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내가 만약에 채권자의 지위를 가져오게 되면 나는 배당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배당받을 금액이 먼저 빠져나갈 금액이 얼마인지를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NPL이 아니라 하더라도 요걸 직거래로 거래할 수 있느냐 요거 부분인데요. 이거는 뭐 다가구가 아니라 모든 경매 물건에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부분인데 자, 이 등기부상에 채권이 얼마나 있는지를 봐야 되겠죠. 다시 말해서 갚아야 될 돈이 얼마나 있는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감정이면 7억이 넘었던 것 같은데 만약에 내가 한 5억에 매입할 의향이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매수자가 직거래를 통해서 한 5억에 매입하려고 한다. 5억은 좀 작습니까? 6억이라고 할게요. 6억. 6억에 매입을 하려고 한다 하면 지금 요게 작년 4월에 현재 경매 신청 채권자인 이 NPL 대부가 3억 2,900, 3억 3천 정도 되네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배당 시점 기준으로 하면 3억 6, 7천 정도 될 거예요, 아마. 그러면 이 금액하고
그 다음에 임차권하고 요거는 지금 말소가 안 되잖아요. 만약에 경매로 나온 물건을 경매로 진행을 안 해버리고 매매로 들어가게 된다면은 말소라는 개념이 없지 않습니까? 돈을 다 갚아야지만 이걸 정상적인 매매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금액을 다 더해봐야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경매로 진행을 해버리면 말소 기준 권리 밑으로는 다 없어지는 이 말소주의가 유효하게 되지만, 만약에 이 신청 채권자한테 돈을 다 갚고 직거래를 하기 위해서 경매를 취하시켜 버린다. 그럼 나머지는 등기에 다 그대로 살아있잖아요. 임차권, 압류 이런 것들. 요거는 매매 거래에서 매수자 인수할 사람이 여기 깨끗해야 되잖아요. 근데 매도인이 돈이 있으면 다행인데 돈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경우에는 내가 이걸 매매로 사고자 하는 이 금액으로, 예상 금액으로 이게 다 충당되느냐, 요 금액 전체가, 그걸 보시고 되겠다 하면 매매로 협상을 한번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도 여러분들 용역비 받으시면 돼요. 저희는 3, 40만 원 받거든요. 매도인 찾아가가지고 이거 저 경매로 나온 거 이거 매매하실 분이 있는데 한번 그런 의향이 좀 없냐, 요렇게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물건 같은 경우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 그죠? 금액이 그렇게 높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요 압류 부분만 실제 매도인한테 금액 얼마냐 물어보고 더해가지고 괜찮다 싶으면 거래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매매 거래를 성사해 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그런 용역을 받을 때는 기본적인 용역 비용은 먼저 받으세요.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결과 보고는 하면 되니까, 만약에 매도인이 거절을 한다 하더라도 그게 내 용역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영수증 받으시고 사인 받으시고 그렇게 해서 용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고 물건 보시면 되고요. 수시로 저희가 이 영상들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 경매정보지를 기준으로 해서 이런 영상들 권리 분석이라든지 실제 이제 있었던 사례, 그런 것들을 꾸준히 좀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